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친다면 믿으시겠어요? 제 아는 형이 요새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된 영상을 봤나봐요. 아침 건강 루틴이라고 꿀 한 숟가락 먹고, 또 과일 좋다고 하니까 섬유질 좋다고 바나나 하나 먹고, 또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막 점심시간마다 낮잠 1시간씩 자고, 뭐 주말에는 또 잠 충분히 자줘야 되니까 늘어지게 푹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노화를 더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은 막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위험한 질환들의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매일 무심코 하는 식습관, 수면 습관에 있는 함정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걸 바로잡는 간단한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사는 어떤 첫 번째 단추를 꿰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슈퍼냅이라고 하잖아요. 낮잠을 좀 적당히 자주는 게 피로 회복에도 좋고 컨디션에도 좋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막 피로를 풀려고 건강에 좋다고 했던 그 습관들이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일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점심 때 특히 밥 먹고 나면은 식곤증처럼 졸음이 밀려와요. 그럼 그때 막 책상에 엎드리거나 막 의자에 기대가지고 30분, 1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일어나면은 나름대로 조금 피곤한 것도 풀린 것 같고 좀 오후에 일하기도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잠을 우리가 너무 오래 자면은 치매 위험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 뇌와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 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린 연구인데요.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의 푸단대 팀이 좀 주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이 연구에 따르면 낮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를 받았어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뇌가 쉬면서 세포가 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낮잠을 자면은 요게 좀 방해가 되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 결과적으로 뇌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같은 해 Alzheimer Research and Therapy라는 저널에는 상하이 자오롱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또 실렸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60세 이상의 사람들 2만 명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그룹에서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추척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졌더라. 방금 말한 저널이 어떤 신경과학이나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되게 권위가 있는 저널들인데요. 이 낮잠이 길어지면은 좀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치매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악순환이 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한데 낮잠을 아예 자면 안 되는 거야? 낮에 좀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떡해? 그럴 때에는 낮잠을 사실 자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낮잠을 얼마나 길게 자느냐예요. 낮잠을 우리가 보통 10분 이내로 자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들에서도 10분 이내 잠은 밤의 수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잠에 든 직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N1이라고 불리우는 얕은 잠 중에서도 정말 얕은 잠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쉽게 깰 수가 있고 몸이 깊게 수면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멜라토닌이나 신체 리듬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낮잠을 너무 자고 싶다 하시면은 꼭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타이머를 맞춰 두시고 잠을 자시면은 되게 많이 피로도 풀면서 치매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침 공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뭘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꿀을 한 입씩 먹는다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아침이니까 좀 아침 또 먹는 게 좋은데 아침에 잘 안 들어가니까 좀 달달한 과일, 바나나 이런 걸 하나씩 먹으면 좋다고 하고 또 자연에서 온 것들이니까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의 노화를 더 앞당기고 당뇨의 위험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막 이렇게 헤비한 음식은 잘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꿀도 한번 먹어보고 바나나도 먹어보고 이랬었는데요. 몸에도 좋고 좀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바나나, 꿀 이런 음식들이 공복에 먹을 때 정말 최악의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음식마다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GI 지수는 당 지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포도당을 먹었을 때 섭취를 하고 나서 이게 혈액 속의 포도당으로 바뀌는 수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은 어떤지를 표현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백설탕 이런 걸 먹으면은 GI 지수가 한 65에서 75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55를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혈당을 빨리 올린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품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GI 지수 55 이상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30분 내에 혈당이 급등을 하고 췌장이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분비된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을 하겠죠.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남은 포도당들이, 또 잔여 포도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방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또 동시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또 늘어나면서 산화 스트레스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2022년에 옥스퍼드대와 하버드대에서 주도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들의 위험을 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GI 지수가 높은 걸 먹는 게 위험한데, 막 몸에 좋다고 하는 바나나, 꿀 이런 거에 GI 지수가 얼마냐? 바나나가 보통 55에서 70 사이입니다. 설탕이 아까 65에서 75 사이라고 했잖아요. 별로 다르지가 않단 거예요. 그냥 설탕 하나 먹는 거랑 혈당 올라가는 거에선 비슷해요. 특히나 껍질이 갈색으로 갈변이 됐을수록 더 숙성이 많이 돼서 더 달아지잖아요. 그럴수록 점점 더 이 GI 지수는 높아지게 돼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의 GI 지수는 약간 55에서 80 정도인데요. 이것도 설탕보다 살짝 낮지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아침으로 고구마, 군고구마에다가 삶은 고구마에다가 꿀 찍어 먹은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이 고구마가 구운 거는 GI 지수가 91로 엄청 높고요. 삶은 것도 71 정도로 상당히 높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가 과일이나 어떤 주로 먹는 음식들의 이 GI 지수 표를 봐보시면요. 이 GI 지수 55 이상이면 조금 높은 거라 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 감자, 삶은 당근, 바나나,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높은 GI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침에 모든 과일이 좋지 않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또 표에 보실 수 있지만 GI 지수가 낮은 과일들도 있거든요. 베리류들은 GI 지수가 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사과나 배 같은 것도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GI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이런 애들은 아침에 먹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도 공복에 바로 먹으면 조금 이제 혈당이 좀 흔들릴 위험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 아침에는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는 좀 지방류를 좀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견과류라든가 올리브오일 같은 거를 조금 섭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 계란 같은 걸 또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후식 개념으로 사과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맛있게 아침을 좀 챙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일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좀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좀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또 술 한잔 하거나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평일에 잠을 충분히 못 자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드디어 주말이니까 이번 주말엔 늘어지게 자면서 내가 피로 회복을 좀 해야겠다. 또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주말에라도 진짜 푹 자자 이러는데, 이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말에 9시간, 10시간 이렇게 몰아자는 게 건강을 해치고 또 치매 위험, 치매 계속 나오죠.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너무 한 번에 오랜 시간 몰아자는 게 우리 몸의 수면 패턴을 좀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2020년에 슬립 저널에 실린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 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주말에 9시간 이상 자는 습관은 우리 생체 시계를 고란을 시켜서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해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뇌를 쉬게 하고 독소를 줄여주는 호르몬인데,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밤잠이 얕아지고 평일에는 이런 수면 패턴이 깨진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수면배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뇌에 염증이 많이 쌓일 수가 있다. 그뿐이 아닌 게 2021년에 뉴로로지 저널에 실린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요, 8,000명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막 매일매일 9시간 넘게 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주말에 오래 푹 자고 평일엔 조금 자고 요 패턴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최대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평소에도 한 7시간에서 8시간 잘 수 있게 수면 패턴을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평일에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덜 잤다, 못 잤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몰아자지 마시고 아무리 많이 자도 뭐 기상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만 늦추는 내에서 주무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일에도 좀 더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가 쉬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자, 그러면은 또 뭐 이거 말고 수면 자체를 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잘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를 한번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야식을 끊는 겁니다. 2019년에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실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기 전 2시간 내에 음식을 섭취할 경우엔 이 소화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면 중에 깊은 잠, 우리의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30%가량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전에는 최대한 휴대폰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021년 슬립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봤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1시간 지연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잠을 자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자꾸 안 나오니까 잠을 더 제대로 자기 힘들어지겠죠. 이 블루라이트를 막기 위해서 뭐 휴대폰도 그렇고요. 솔직히 가능하면은 형광등도 블루라이트거든요. 형광등도 끄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광등 다 끄고 밤에는 노란색 스탠드만 켜놓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빛으로 화면이 바뀌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설정을 해놓고 심지어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어요. 그것도 노란색 안경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쓰고 생활을 합니다. 저녁이 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휴대폰을 아예 안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휴대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그리고 형광등 끄기, 이거를 좀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하면 좋은 습관이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요, 우리가 해를 봤을 때 뇌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 물질이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를 충분히 보고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와야지 밤에 그만큼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와서 잠을 더 잘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낮잠을 잘 거면 1시간 넘게 자는 건 좋지 않다. 가능하면 10분 이내로만 잠을 자라. 두 번째로,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꿀같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먹는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이 지방류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GI 지수가 낮은 뭐 사과 같은 거나 베리류를 먹는 거는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늘어지게 자는 건 수면 패턴을 악화가 시켜가지고서는 오히려 위험을 늘릴 수 있다. 평소부터 규칙적으로 자는 거를 습관화하고 주말에도 가능한 그 규칙성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잠을 자라. 그리고 수면의 질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식을 피하고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쐬라. 이 세 가지 습관만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습관들이 막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이거 다 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약간 의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막 악바리가 있고 막 근성이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이 잘 못 돼요. 힘들면 그냥 바로 포기하는 스타일.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밤에 유혹에 넘어가서 막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막 밤새고 늦게까지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럴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막 뭐 수면 시간 지키고 막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사실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아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의지가 약하니까 이걸 내가 의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내가 이런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놓자. 그래서 낮잠을 잘 때는 무조건 타이머를 틀어놔서 10분 내에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밤에는 휴대폰을 최대한 침대와 멀리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놔가지고 휴대폰을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형광등도 밤에는 꺼두고,
밤에만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미리 준비해둬가지고 밤에는 습관적으로 그걸 쓰고 아침에는 커튼부터 열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의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작은 환경 변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스스로를 충분히 바꾸시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제 채널은 이것 말고도 저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젊게 살기 위해 더 느리게 늙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제 채널이 작아가지고서는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은 평생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